사과가 뭔가요? 과일 중에 하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네. 저한테도 그 질문을 똑같이 하면 그닥 대단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힘.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혁신전파사 저는 최영욱. 전진수입니다. 혁신 북토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진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책 뭔가요?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에 나왔을 때 2021년도에 바로 사서 읽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읽게 됐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네, 저는 읽었고 저는 사실 애덤 그랜트를 직접 만났었습니다. 언제 만나셨나요? 제가 2018년 그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메인 테드에 애덤 그랜트가 왔었죠. 네. 인사만 하고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 혁신 북토크를 하는 네. 이유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함께 공유하고 같이 토론하면 좋을 만한 책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Think Again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애덤 그랜트의 책이 이전에 또 두 권이 더 있었어요. 네. 기브 앤 테이크와 오리지널스. 오리지널스. 기브 앤 테이크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맞아 내가 기버야 기버. 그래서 세상은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혁신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을 한다라는 책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 뒤에 나왔던 이제 오리지널스, 소위 말해서 혁신가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창의성, 그리고 그 창의성이 실제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실행이 실행력. 필요한데 네. 혁신가들이 실행을 통해서 결국 오리지널스들이 된다. 이번에는 이제 그거 3부작이 어쩌면 연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 Think Again.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철학이나 신념이나 이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이제 재밌게 봤던 부분은 과학자처럼 생각하기에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설교자, 검사, 정치인처럼 이야기를 한다. 설교자는 자기의 신념을 계속 설득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신념 자체를 지속적으로 정당화 하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거를 이제 설교자 같은 마인드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검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검사 입장에서 반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인, 그 여론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세 가지의 자세가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가로막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처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발견을 하고 사실을 찾아가는 직업이잖아요. 원래 믿었던 그 사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군가 다른 과학자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됐을 때 기꺼이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과감하게 수정을 해버리는 게 몸에 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계속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네. 더닝크루거 효과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인가를 깊이 알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네. 사람일수록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경험이 대단하다고 과대평가하면서 맞아요. 그것을 좀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네. 반대로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자기가 옳다고 확신이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그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또 편견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견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지적 겸손함을 가져라. 자기에 대한 성찰과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아마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을 때 그걸 굉장히 기쁘고 반갑게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분 아니면 내가 막 주장하던 것들이 틀려서 살짝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인정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나도 성장을 하게 되고 배우니까 인정을 하고 또 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세에서 호기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호기심이 있어야지만이 질문을 하게 되고 네. 질문을 해야지만이 또 탐구를 하게 되고
되고 네. 탐구를 해야지만이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한 것들이 있어야 또 자극이 돼서 실행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책을 딱 보니까 앞에 모르는 것을 아는 힘이라고 부제가 있는데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힘. 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어쩌면 이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분에만 갇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편견 같은 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을 다시 하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말은 쉽지만 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 인정으로부터 또 다른 성찰이 또 시작된다라는 게 아마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금 다루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의견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논쟁을 할 때 싸우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대해라. 결국은 논쟁은 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메시지를 보고 논쟁이 무슨 춤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건전한 디베이트를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같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데 라이트 형제가 의견이 굉장히 많이 충돌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두 사람의 의견을 막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둘 다 틀렸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두 형제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고 그 과정을 검증하는 사이에서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견이 있을 때 건설적인 디베이트를 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춤을 혼자 추는 춤도 있지만 같이 네. 추는 춤들이 많잖아요. 네. 잘 추려면 결국 상대방을 잘 이끌어줘야 되고 네. 배려해줘야 되고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대로 뭐 발을 밟아서도 안 되고 뭐 당겨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춤을 추듯이라는 얘기는 함께 무엇인가를 역할 분담과 또는 배려를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맞아요. 결국은 혁신이 혼자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함께 해야 되니 저런 배려와 함께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보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춤을 추듯이 리듬에 맞춰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고방식을 열었을 때 그때 이제 더 좋은 결론에 다다른다. 또 그 과정에서 좀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네. 목적성을 갖고 혁신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만들어낼 텐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 또는 군집에서의 또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분명히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그건 네. 또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군집 안에서의 의견이 막 충돌을 할 때 자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보이스를 낼 때 그 집단 안에서의 그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조직 입장이 너무 권위적이어서 이견을 냈을 때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그 회의에 배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피드백을 하지 않는 사례들을 쭉 들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 결국은 조직 안에서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네. 어떤 기술적 제약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많이 있지만 네. 동시에 그 조직 운영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 네. 또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고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가 심리적 안정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고 많이 있더라고요. 바뀌어요. 이거는 비단 또 스타트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기업도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시나리오 만드는 그런 워크숍들 네. 이제 임원들이랑 하게 되면 이제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말했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말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시선을 의식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거를 이제 앞단에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 또는 여러 가지 워크숍의 액티비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그 중에 일부를 통해서 심지어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문이 터지듯이 굉장히 활발한 디베이트들 또는 디스커션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는데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분이 의료 실수 예방 분야에 들어가서 조직의 분위기랑 실수를 연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연구한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실제로 심리적 안정성이 높은
높은 팀일수록 실수의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수를 리포트한 횟수는 오히려 훨씬 많았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은 전체적으로 리포트 수는 많은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실수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또 다른 조직은 리포트 올라오는 그 숫자는 되게 작은데 알고 보니 실수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 꾸중을 먹고 그 안에서 불신이 막 쌓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도 리포트를 안 하고 그냥 숨기는 거죠. 실수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같이 머리를 모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안정화돼 간다라는 이야기를 실험적인 결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조직 안에서는 이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데 그것이 결국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결국 쌓였을 때 그게 기업의 또는 조직의 문화가 되고, 그랬을 때 그 조직이나 기업이 진정한 혁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게이츠 재단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각자 리더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한테 피드백을 처음에 받게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는 리더한테는 직원들이 더 이상 피드백을 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틀려도 되고 나도 좀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또 피드백을 했을 때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더라. 서로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신뢰가 쌓인다.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 요즘 AI도 그렇고 모르는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집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그 안에서 또 세상이 바뀌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나도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성장을 해야겠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닌 수많은 다양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이 책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계속 성장하면서 또는 계속 발전하면서 창의적인 그런 실행을 계속 만들어내는 혁신가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그 유연성 속에서 내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애덤 그랜트가 오리지널스에서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실행해야 돼. 이래야지 혁신할 수 있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한 5년 사이에 애덤 그랜트가 또 많은 경험을 했겠죠. 아,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스스로에 대한 성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도 기존에는 자기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남들이 틀렸을 때 막 가서 막 지적을 하고 이런 성향이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 사람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했을 때 나도 진화하고 그 사람도 같이 배울 수 있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본 책 중에 가장 많이 줄을 쳤던 책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누구나 틀릴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건전한 토론도 될 것이고 함께 또 혁신하고 실행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내가 정말 아는 게 아는 것인가? 예를 들자면 혹시 구리 아시나요? 구리죠 뭐. 아닌가요? 우리 먹고 있는 사과. 사과는 알죠? 네. 사과가 뭔가요? 과일 중에 하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저한테도 그 질문을 똑같이 하면 그닥 대단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해요. 사과라고 하는 거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사과는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따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땅에서 자라고, 아무튼 사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으면 또는 진짜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보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뛰어보고 더 많이 고민하고 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네, 혁신가들이 혁신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유연한 사고로부터 실행해야 된다
라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얻었던 책이었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늘 실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되게 고집세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저도 노력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Think Again이라는 책 다시 한번 보시고 유연한 사고와 실행으로 저희와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Think Again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